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신라, 동신라, 발해를 알아보는 건가요? 거기에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라, 통일신라 이렇게 발해까지 문화유산을 알아볼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고조선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 순으로 배웠는데 왜 우리 고조선의 문화유산은 그냥 뛰어넘나요? 라는 좋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조선의 문화유산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배웠잖아요. 대표적인 문화유산 세 가지 있다고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자, 힌트 주겠습니다. 먹어야 돼요. 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 먹어야 돼요. 음식이 있으면 그걸 저장해야겠죠. 어디에? 그릇에. 네, 미송리식 토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잘 먹었으면 우리 그 시대에는 잘 싸워야 했어요. 자, 싸우는 거는 무엇으로 싸우죠? 칼. 어떤 모양의 칼? 비파 모양의 칼.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싸우고, 잘 잘 죽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잘 살아왔다, 잘 살아왔다라는 뜻에서 우리 잘 죽는다라는 뜻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잘 먹고, 그 시대 때 잘 싸우고, 그리고 잘 살다 간다라는 의미에서 죽으면, 그렇죠. 무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이 어떤 형식? 탁자 형식, 탁자형 고인돌이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한번 필기를 해 놓겠습니다. 우리 고조선 배웠어요. 고조선은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 고조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어떤 지형에 어떤 분포로 있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고조선이 이 정도의 범위까지 영향력을 미쳤구나, 고조선의 범위도 추측할 수 있었어요. 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릇. 미송리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미송리식 톡이 있었고요. 잘 먹고 그 시대 때에는 서로 싸우는 게 있었죠. 자, 전쟁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정벌이라고 하죠. 싸우는 게 있었을 거예요. 무엇으로? 칼로. 어떤 모양? 비파 모양, 비파형 동검이고요. 자, 그리고 잘 살다 갑니다. 어디에? 무덤에.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세 개가 고조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이걸 잘 정리하시고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 이해해 볼게요. 지금부터는요, 문화유산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떤 절, 어떤 탑, 어떤 불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또 외워야 하나요? 여러분 이번에 배울 때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미술관 왔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박물관 왔다고 생각하시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봐볼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배울 때는 고구려에는 이런 거, 이거는 백제의 문화유산, 이거는 신라의 문화유산이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지? 라고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박물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큐레이터, 도슨트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은 옛사람들의 무덤이대요. 여기 고조선에도 고인돌이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전해져 왔는데 여기도 무덤이 있네요. 사람들은 그 안에 무덤의 주인이 살았을 때 사용하던 물건과 생활 도구를 묻었대요. 그리고 무덤 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이걸 통해서 선생님은 우리 문화유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통해 박물관에 가면 알 수 있는 것,
있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적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무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쓰던 물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죽었으면 그 누군가가 살아생전 입던 옷들도 많이 넣어주고, 그리고 먹었던 것들도 다 많이 넣어주고, 필요했던 것, 물건들도 넣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지배자라서 집에 뭐 부리던 노비들이 있었다면 이제 죽은 뒤에도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가서 다시 또 주인님을 보필해라 라는 뜻으로 죽지 않은 사람을 같이 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을 순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죽어서도 다시 내가 살아왔던 세계가 또다시 땅 밑에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무덤 안에 그냥 죽은 사람만 묻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옷이나 뭐 음식이나 그 사람과 함께 지냈던 아랫 사람들까지 주인님을 잘 보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다 묻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어떤 생각,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무덤이 많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고구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제나 신라에 비해서 벽화가 많이 있대요. 고구려의 무덤 형태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고구려의 무덤은 초기에는 고구려의 무덤을 여기다 그려볼까요? 고구려의 무덤은 초기에는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을 막 무지하게 쌓아 올린 이런 무덤이었는데, 좀 고구려 후기에 가서는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서 이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굴처럼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입구도 만들고 여기에 하나에 그 사람의 방처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그림을 그리는 거야, 벽에. 왜 그릴까? 그냥 집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던 집, 그 사람이 좋아했던 거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벽화들이 고구려는 특히 많이 남아있대요. 이어서 봐볼까요? 자, 그래서 고구려 무덤은 돌로 만든 넓은 방, 이렇게 넓은 방이 있어서 그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고분에 그려진 그림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 종교, 이런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자세히 봅시다. 여기 지금 부엌과 고깃창고,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생에서도 이렇게 잘 먹으라고 부엌을 그려준 거예요. 그 사람의 무덤이 그 사람의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엌을 그려줬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고기. 가축을 잡아 먹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뭐 이동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불을 떼서 먹었구나. 이렇게 요리를 하는구나. 여러분 자세히 더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형태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부엌의 형태. 네, 이렇게 형태, 키우던 동물, 그리고 뭐 먹었던 거, 이런 걸 다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밑에는요, 접객도래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그림인데요. 지금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잘 대접을 하고 있네요. 차와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릇에 대접을 하고 있고, 의자 같은 것도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왜 사람의 크기가 다르죠? 이 사람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음식을 서빙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걸리버의 마을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의 우리 신분이 있었다라고 했죠. 고조선 때부터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 낮은 사람을 작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해서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옷도 볼 수 있네요. 이런 옷을 입었구나. 고구려 시대 때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멋진가요? 유행은 돌고 도니까 언젠가는 또 이런 옷이 유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화유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생각 말고도 이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 그리고 먹었던 거, 이렇게 동물을 잡아 먹었구나, 차를 마셨구나, 그리고 집의 형태는 이런 형태의 의자도 있고 의식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있다라고 했죠. 이런 사회 제도도 알 수 있고,
사회 제도도 알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구려의 옷 선생님은 참 인상적인데요. 자, 다음으로 봅시다. 자,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의 영상에 또 말을 했는데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도 마찬가지인데요. 불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종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부처를 믿게, 불교를 이렇게 장려했을까요? 자, 종교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종교적인 힘으로 모으는 힘이 있고, 이렇게 종교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결국 국가, 왕에게 복종하는 왕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도구로 종교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하면 그걸 부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삼국시대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여. 우리 불교, 절이 있죠. 불교, 그리고 탑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거기에는 불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 땅이 아닌 곳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여기 봅시다. 이렇게 지금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불상 가운데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금동불이래요. 구리에 얇은 금을 입힌 불상인데요. 선생님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잠시만요. 이거를 확대를 하면 저쪽이 안 나오구나.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이렇게 불상이 있고요. 이 뒤에는 이 불상을 만든 까닭과 시기까지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고구려의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에요. 자, 그리고 백제 보면요. 백제도 역시나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이제 고분과 공예품이 많대요. 백제는요. 예술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백제 사람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손기술이 좋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무령왕의 금제 관식 같은 거 보세요. 그리고 이 뒷장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금동대학료도 마찬가지로 백제 사람들은 굉장히 예술적인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에는 선생님이 무덤의 주인을 알면 릉이라고 하고 무덤의 주인을 모르면 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무용총이라고 하면 무덤의 주인은 모르는데 거기 안에 무용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무용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령왕릉에는 무령왕의 무덤에는 백제의 문화유산 외에도 중국의 문화유산, 일본의 소나무로 만든 물건이 함께 발견되었다. 자, 지금 무령왕릉 봅시다. 이 무령왕릉을 보시면요. 무령왕이 죽어서도 계속 삶을 이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령왕이 평소에 이렇게 쓰던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중국의 화폐. 그러면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화폐, 중국을 또 죽은 뒤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중국 화폐, 돈도 넣어준 거죠.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일본 소나무로 만든 관. 일본 소나무로 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본과도 교류가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제광식 선생님이 백제는 굉장히 예술적이고 이렇게 섬세한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중국 도자기 있네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교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 선생님이 문화유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에 적어볼게요. 우리 생각, 의식주, 이렇게 신분제와 같은 사회제도 플러스 다른 나라와 어떤 식으로 교류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물건을 잘 만들었는지 어떤 기술, 손기술이라든지 가공기술, 물건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령왕릉까지 봤고요.
너무 아름다운 백제의 금동대향로입니다. 아주 뛰어난 예술 감각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위에 봉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봉황. 그리고 여기 보면 연꽃 무늬의 이렇게 몸체로 이렇게 밑에 있고, 여기에는 피리 부는 사람, 또 여기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더 확대를 해볼까요? 더 확대를 해봅시다. 자, 여기 사람들 모습 보이나요? 자, 이 사람, 또 뭐 여기 사람이 다 포즈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든 거고, 다 만든 거예요. 얼마나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는지, 그리고 장인정신이라고 하죠. 물건 하나를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라는 백제 사람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용 모양인데요. 이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을 피우면 이 사이사이, 여기 산기슭 사이사이로 이렇게 향이 샥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뛰어난 예술 감각을 알 수 있는 백제의 금동대향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륵사는 사는 절이에요. 절.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지은 절로 백제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라고 전해집니다. 현재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그러니까 절터거든요. 절터. 거기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그리고 건물의 터만이 남아있대요.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석탑이라서, 지금 보시면요, 우리 원래는 여기에 이 터만 남아있고, 그리고 많이 그 탑도 손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2019년 4월에 선생님이 복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에요. 원래는 더 많이 이렇게 탑이 손상되어 있었는데 복원을 했어요. 최근에. 그런데 여러분, 복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선생님의 기사를 찾아봤더니 끝까지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부자재가 이것밖에 우선 없고, 새로운 우리 지금의 부자재를 그 위에다가 올리면 옛것을 정말로 복원했다라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이 돌 부자재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더 이렇게 쌓아 올리면 여기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것 그대로를 복원하지는 못하고 원래 있는 부자재로 좀 더 튼튼하게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 돌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복원을 한 거고, 하지만 완전한 완성된 모습으로 복원한 건 아니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산에 가면 미륵사지 터와 그리고 복원된 이것을 미륵사지 석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고 나면요, 익산에 가면 미륵사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이것과 관련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니까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신라 이야기를 나중에 할 텐데, 신라의 이야기와 교과서에서 막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경주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밌는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기대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제를 하고 있는데,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 유산에 선정이 됐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 공주, 부여, 익산 나왔네요.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성, 고분, 산성, 절터, 유적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 백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화 유산이 있는데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힘을 겨루는 과정에서 여러 번 도읍을 옮겼죠. 이 도읍지들을 중심으로 이제 백제가 문화유산도 여기저기에 이렇게, 그렇지만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데요. 백제의 옛 도읍지들이 있던 지역인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는 유적지들을 묶어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 하나의 지구라고 이렇게 묶음으로 만든 거예요. 문화유적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유네스코라는 이제 세계 기구에서 이곳의 문화유산이 종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건축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기술적으로도 훌륭하고, 아까 백제 사람들 너무 훌륭한 장인정신으로 무엇이든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술적인 아름다움, 아까 금동대학로 잊지 마세요. 그것 등 백제의 문화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도 중국이랑도 교류한 모습을 잘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기술도 여기에 있고 일본의 소나무 같은 것도 우리가 백제에서 쓰고 이렇게 서로 교류했다는 사실도 잘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세계 유산으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지금 유적지구에 있는 대표 유적지 언제 한번 여기를 아예 역사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주에 있는 산성, 공주에 있는 송산리, 고분, 그리고 부여에 있는 어떤 유적과 산성, 그리고 부여에 있는 이런 무덤, 그리고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자, 산은 항상 절이에요, 절. 그리고 지는 땅지니까 절터. 여기에 절이 옛날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여의 나성, 익산의 이런 유적, 익산에 아까 우리가 미륵사 절에 그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금 복원된 모습이 보이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인데 우리가 가면 여행을 쑥 이렇게 코스로 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은 박물관에 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무덤에서 지금의 삶이 그대로 죽어서도 이어진다라는 생각, 그리고 옷 스타일, 패션, 그리고 뭘 먹었지?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지? 이렇게 아궁이 막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집 같은 집의 형태라든지 건축물의 형태도 알 수 있고요. 사회제도, 신분제도도 알 수 있고 다른 나라와 교류했던 흔적도 남아있고 그 당시 사람들의 대단한 예술적 감각과 기술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죠?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 살펴볼 거고 우리가 삼국시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생님이 사국시대라고 했죠. 가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야가 국가로서 큰 성장을 하지 못해서 그냥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정말로 엄밀히 따지면 가야까지 있었으니까 사국시대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임 내용 교과서 한번 이렇게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